한국무역협회에서 좀 충격적인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산 자동차 판매량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실제 자료를 보니까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팔린 중국차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749%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이유가 뭔지를 아시나요? 중국산 승용차 판매 대수가 아닙니다. 중국산 전기 상용차, 버스랑 화물차 판매량이 이렇게 급성장했다는 게 무서운 겁니다. 국내 전기 상용차 시장 전체 비율을 보면 작년에 1.1%에 불과하던 게 올해는 6.8%로 크게 늘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가 국내에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 차례 중국산 전기차를 견제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국제 정세만 봐도 중국산 전기차의 한국 시장 잠식 가능성이 너무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게 너무 심각해지고 있어서 관련 문제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승용차보다 사용차 잠식이 무섭다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식을 더 빠르게 바꿀 수 있거든요. 그냥 그런 겁니다. 승용차 한 대보다 버스 한 대에 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새로운 물건이 탄생하면 그 물건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접하느냐에 따라서 대중성이라는 게 결정됩니다. 시민들이 발휘되는 버스 있죠.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는 전기 버스 중에 중국산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산 점유율이 39%, 국산 점유율은 61%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중국산 비중이 50%까지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에디스모터스가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에디스모터스는 순수 국산 버스라고 하기가 어려운 게 중국산 버스를 들여와서 조립하는 형태로 버스를 판매하고 있잖아요. 이걸 감안하면 중국산 비중이 실제 통계 자료보다 더 많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버스를 중국이 잠식하기 시작한 건 중요한 경고 신호라고 봐야 합니다. 버스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인식 장벽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우리가 내는 세금이 보조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보조금 액수가 상당합니다. 보통 중국산 전기버스 가격이 2억 원 초반 정도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을 받으면 1억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로 중국산 전기버스를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의 8천만 원에서 1억 원 가까이 지급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한 대가 아니라 구입하는 중국산 버스마다 그렇다는 게 중요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중국산 전기버스의 누적 판매 대수가 480대였다고 합니다. 보조금이 대당 8천만 원 정도 지급됐다고 가정하면 384억 정도가 중국산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으로 날아갔다는 겁니다. 문제는 버스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기 트럭 시장도 중국 브랜드가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주행 가는 거리만 보면 처참하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1,700만 원 수준입니다. 이것 때문에 수입 상용차 판도가 뒤집혔습니다. 1위가 볼보 트럭, 2위가 중국 업체가 차지했고 스카니아랑 벤츠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게 소리소문 없이 장악하고 있는 거라 이 정도일 줄은 대부분 모르셨을 겁니다. 그래서 무섭다는 겁니다. 자, 승용차는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구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중고차를 타고 싶지 않으면 안 사면 그만이라고요. 그런데 버스 같은 사용차는 어떤가요? 이건 구매가 아니라 아예 회사 단위의 구매가 이뤄집니다. 그래서 일단 한 번 사면 물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운전기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일단 타야 한다고요. 개인보다 보조금 단위도 큽니다. 버스는 버스기사뿐 아니라 수천 명에 달하는 시민들도 탑니다. 이러면서 점점 우리 생활 속에 중국산 자동차가 자리를 잡고 대중들의 인식 장벽도 점점 낮아진다는 겁니다. 이미 그 작업이 시작됐다는 걸 꼭 인지해야 합니다. 앞으로 문제가 될 사안들도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BYD 국내 진출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이걸 방금 전에 본 인식 장벽 낮추기 전략하고 연결해서 보면 왜 심각한지 아실 겁니다. 지금까지는 다들 무슨 생각이었나요? 야, 아무리 중국차가 저렴해도 국산차 내버려 두고 중국차를 사겠냐? 이거였죠. 그런데 지금 이 앞에 뭐가 추가됐나요? 대중교통이나 사용차 보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인식 장벽이 낮아질 가능성까지 추가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출시 전까지는 모른다는 거고, 모르기 때문에 견제하고 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BYD가 국내에서 7을 포함한 신차 6종의 상표를 출원했다고 합니다. 실은 테슬라 모델 3를 겨냥해서 만든 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로백이 3.8초고 최고 출력은 530마력, 1회 충전 주행거리는 550에서 700km라고 합니다. 가격은 4,300만원에서 5,600만원이고 보조금을 100% 받는다고 가정하면 서울시 평균이 1,000만원 정도니까 3,300에서 4,000만원 중후반대 정도면 구매가 가능하다는 소리죠. 국내 기준으로 측정하면 주행거리가 분명 줄어들긴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무슨 100km, 200km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많이 줄어봐야 350km 내외일 거라고요.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스펙이면 선택지 안에 넣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당장 볼트 EV의 주행거리도 403km입니다. 그런데도 인기가 상당하잖아요. 두 번째는 미국이랑 중국이 배터리 전쟁을 시작했고 중국은 어떻게든 한국을 이용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시작됐기 때문에 중국 전기차를 견제해야 하는 이유가 더욱 명확해진 겁니다. 지금 중국 전기차를 볼 때 중국산이라는 것만 집중하면 난 중국산이라 안 사, 이렇게만 끝나기 때문에 대부분이 심각성을 지나치게 됩니다. 이건 정치적 외교적 문제까지 고려해야 나머지 판단이 될까 말까한 문제입니다. 심지어 개인이 구매를 안 한다고 끝나는 문제도 아니죠.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회사 단위로 구매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하고, 이건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는 정치적 문제까지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중국 배터리를 빼야 보조금을 주겠다고 선언해 버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2024년부터 중국이 아닌 나라에서 배터리 소재와 부품을 조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대당 $7,500, 우리 돈으로 985만원 정도 하는 보조금을 지원할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이게 완전히 중국 견제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만약 미국산 우대 정책을 한다 했으면 중국이 아닌 나라에서 라고 정하지 않았겠죠. 미국 내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정했을 겁니다. 잠깐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을 보고 갈까요? 이건 중국 시장을 포함한 점유율인데 상위 5위권에만 중국 업체가 두 곳이나 됩니다. 성장률이 특히 무섭습니다. CATL의 성장률은 115.6%에 달하고 BYD의 성장률은 무려 206.2%나 됩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감이 오시나요? 중국 시장을 제외한 자료도 볼까요? 여전히 상위권에 CATL이 있죠. 이건 단순히 중국이 시장을 장악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중국 배터리를 쓰는 자동차 회사가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당장 현대차도 CATL 배터리를 장착할지 협상 중이라고 하잖아요. 이번에 미국에서 발표한 정책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불립니다. 기후 변화를 대응하고 대중화를 위해서 보조금을 확대하면서도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입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면서 미국의 영향력은 강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잘 보이는 대목입니다. 왜냐면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라고 했잖아요. 이 중에서도 미국 아니면 미국이랑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배터리 핵심 자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게 포함됩니다. 이 비율이 2024년에 40%로 시작해서 2026년에는 80%까지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이걸 충족해야 전체 보조금 중 절반을 받을 수 있고요. 나머지 절반을 받으려면 배터리 주요 부품을 미국 또는 미국 FTA 체결국으로 받은 비율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여기에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이런 게 포함되는데 이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50%인데 이게 2028년까지 100%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사실상 그냥 배터리랑 관련된 모든 부품들을 미국이나 미국에 관련된 나라한테 조달받아라 이겁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충분히 호재일 수 있죠.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도 중국 의존도가 너무 심하거든요. 이걸 계기로 다른 나라랑 원재료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 요소수 대란대 같은 사태는 피할 수 있죠. 문제는 장기적인 호재로 가기까지의 과정이 순탄할 거냐 이겁니다. 당장 현대차도 미국에서 보조금을 못 받을 위기입니다. 왜냐면 최근에 투자를 발표했던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이 2025년은 돼야 완공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장 1년 동안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이 시기를 늦추던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미 중국 의존도가 다른 질서들도 높은 상황이라 준비할 시간이라도 주라는 거죠. 미국 자동차 혁신연합 대표도 뭐라고 했냐면 지금 발표된 기준대로 하면 미국 내 72개 전기차 모델 중 70%는 보조금 조건에서 탈락한다. 그 어떤 전기차도 완벽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광물을 조달받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가능한 게 아니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미국 정부 입장에선 이걸 늦춰줄 이유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충돌이 예상되고요. 우리나라 기업이나 정부는 비상일 수밖에 없는 게 세 번째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당장 미국 입맛에 맞추자니 중국이 반발할 거고 중국 입장에 맞추자니 미국이 난리일 겁니다. 중국은 한국을 이용하려 들고 있습니다. 르노코리아랑 지리차부터 합작을 통해서 한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한다고 하잖아요. 중국은 이런 방식으로 메이드 인 코리아를 활용하겠죠. 미국은 또 한국이 배터리 점유율이 상당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든 자기네들 편으로 만들려고 하겠죠. 얘네 둘 싸움에 우리만 등 터지는 꼴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리튬 매장량하고 자원량 순위에 당연히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대신 중국이나 미국은 있죠. 그렇다고 우리가 자국 우대 정책을 펼칠 수도 없습니다. 중국 배터리라고 규제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나라 부품만 사용하게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이나 중국만큼 큰 게 아니잖아요. 부당하다 싶으면 그냥 철수하면 그만인 작은 시장입니다. 항상 보여드리는 자료가 있죠. GM그룹 매출 비중에서 한국 GM이 차지하는 건 4%밖에 안 된다고요. 그마저도 8년 연속 적자입니다. 물론 아예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국 우대 정책을 일반 승용차를 대상으로 하기 어렵다면 버스 같은 상용차를 대상으로 하는 걸 고민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외교적 문제로 이어지는데 결국 원재료는 미국이나 중국이 아니라 남미 국가를 공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까 봤던 자료를 다시 볼까요? 리튬 자원 매장량하고 자원량 비중에서 칠레가 상위권입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건 매장량입니다. 매장량이 뭐냐면 발견한 자원 중에서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을 말합니다. 이게 지금 칠레가 가장 많습니다. 지금 칠레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하고 어떻게든 루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중에서도 칠레가 중요한 이유는 매장량이 가장 많기도 하고 미국이 제시한 조건은 뭐였나요? 미국이랑 FTA를 체결한 국가로부터 조달받아도 된다고 했죠. 미국 FTA 국가에 칠레도 있습니다. 결국 외교까지 뒷받침되어야 그나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전기차 관련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내용 중에 하나라도 소홀해지면 중국이 한국을 잠식하는 것도 막기가 힘들어지고 미국의 압박도 피해갈 수 없을 겁니다. 최악의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기껏 여러가지 방면으로 전기차 기반을 마련했는데 유럽이 갑자기 하이브리드가 답이다 이래버리면 참 답 없어지는 거죠. 전기차 관련 이야기를 매일 수집하고 파악하고 있지만 알면 알수록 전망하기가 더 어려운 시장인 것 같네요. 지금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건 주어진 상황을 제대로 분석하고 알리는 게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